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BMW 코오롱 모터스와 함께 BMW 7 시리즈에 관한 콜라보레이션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1부는 나에게 맞는 7 시리즈 선택하기, 2부는 7 시리즈가 S클래스보다 좋은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1부는 BMW 코오롱 모터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2부는 모터래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맞는 7 시리즈 선택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엄청난 화제를 낳고 있는 BMW 7 시리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7 시리즈는 BMW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최근에 7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장르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변화를 그렇게 크게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느껴본 자동차 풀체인지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세대 7 시리즈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고, 나는 어떤 7 시리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7 시리즈는 크게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로 나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S클래스가 있고 EQS라는 또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잖아요. BMW는 벤츠와는 다르게 7 시리즈 안에 이 전기차 내연기관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름은 조금 달라요. 자, 내연기관은 740i, 750e, 740t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전기차는 i7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모두 만들어낼 심산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내연기관 모두 BMW가 추구하는 플래그십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를 보면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차체가 조금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배터리 팩이 넓게 깔리기도 하고 배터리 팩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전고나 전폭 등이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크게 되는데,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모델의 크기가 단 1mm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들 염두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기도 했고, 7 시리즈 자체가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전 세대 7 시리즈 그리고 S클래스와 비교를 해봐도 이 신형 7 시리즈는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사실 이런 플래그십 세단, 럭셔리 세단에서는 자동차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크기에서 주는 웅장함과 위압감, 이런 부분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BMW가 애초에 조금 이를 갈고 자동차를 설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롤스로이스와 크기가 조금 더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신형 7 시리즈를 도로에서 보게 되면 이 존재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크기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내연기관, 생김새, 고급스러움, 편의장비, 안전장비 이런 것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비들은 동일해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모델이죠. i7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740i와 i7 x드라이브 60을 비교해보면 i7 모델이 조금 더 갖춰놓은 장비도 많고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일단은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740i S드라이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0i S드라이브는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X드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4초고요. 사실 기본 모델조차 1억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편이죠. 자, 신형 모델의 핵심적인 옵션을 살펴보면 일단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면서 굉장히 예쁜 LED 램프가 들어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신형 7 시리즈는 실내 디자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글라스 디자인의 BMW 인터랙션 바, 이 옵션이 굉장히 예쁜 실내를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고 iDrive 8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지만 기존 BMW처럼 이 iDrive를 사용해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우스 앤 윌킨슨 서라운드 시스템, 이 부분은 740i 모델과 i7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자, i7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스피커 개수도 많고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D 서라운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BMW 마이 모드, 이제는 단순히 주행 모드를 바꿔서 주행 상황의 자동차의 변화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실내에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줍니다. 조명, 사운드, 온도 이런 것들까지도 통합적으로
이 마이 모드를 통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뒷좌석에 굉장히 화려한 스크린이죠. 무려 8K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BMW 시어터 스크린은 전 모델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740i S드라이브 그리고 i7 X드라이브 60 모델은 전부 기본적으로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로 나뉩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BMW를 추천해드리거나 심지어 제가 차를 살 때도 그랬는데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7 시리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 범퍼 부분이 디자인 차이가 크거든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의 디자인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디자인입니다. 사실 지금 검은색 차량이라서 디자인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미네랄 화이트 메탈릭 컬러로 이 변화를 한번 볼게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범퍼와 차체가 이제 동일한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에 크롬 장식들이 더해지기도 하고요. 뒷범퍼에서도 이 크롬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 스포츠 패키지로 변경을 해보면요. 자,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 범퍼에 검은색 장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윈도우 쪽도 이제 크롬이 살짝 죽어있는 모습, 그리고 뒷범퍼도 검은색 장식이 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가 급변한 7 시리즈의 디자인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느낌이거든요. 덜 어색하게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를 선호하지만 이게 또 어두운 색상으로 변경됐을 때는 M 스포츠 패키지와 이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가 멀리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가까이서 눈여겨봐야 변경된 부분이 크게 눈에 띄는 수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밝은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어두운 색상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범퍼, 사이드 스커트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차체 주변을 휘감고 있는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시승할 때도 조금은 의아했었는데 차체 옆면에 사이드 스커트 보면 센서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단순히 3D 디자인이라서 티나는 게 아니라 실물로 차를 봤을 때도 이 센서들이 눈에 콕콕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사이드 스커트에 검정색 장식이 붙으면서 센서가 조금 덜 보이죠. 범퍼 위에 붙어 있는 주차 센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이드 스커트에 붙어 있는 센서들은 전부 가려지게 됩니다. 그 색상은 블랙 사파이어 메탈릭, 소피스토 그레이 브릴리언트 이펙트, 미네랄 화이트 메탈릭, 옥사이드 그레이, M 브루클린 그레이 메탈릭, 스파클링 코퍼 그레이 메탈릭, 스페이스 실버 메탈릭,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고 이 무채색 계열로 다양한 색상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실내에는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이 사용이 되고요. 아마론에 모카, 블랙, 타르투포 색상 총 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론의 색상이 좀 이렇게 진한 갈색 느낌이 나고요. 자, 모카 색상은 그거보다 조금 더 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타르투포는 이렇게 밝은 베이지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과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이 실내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인 스티어링 휠에도 M 배지가 붙고 도어 램프에서 바닥에 비춰주는 램프에도 M 배지가 붙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의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새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i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7은 X드라이브 60 모델만 들어온 상태고요. 가격은 2억 1,570만원에서 2억 1,870만원, 그러니까 7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새로운 기술도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i7의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자, 일단 가장 등급이 높은 모델인 만큼 성능도 그 수준에 맞춰 놓았고 옵션들도 740i 모델보다는 조금 더 풍부합니다. 자, 먼저 최고 출력은 544마력입니다. 740i와는 차이가 크죠. 앞바퀴의 최고 출력이 258마력, 뒷바퀴의 최고 출력은 313마력입니다. 그래서 합산했을 때 시스템 출력으로 544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합산했을 때 75.96kg 포스미터입니다. 총 배터리 용량은 105.7kWh고 실제로 가용되는 배터리 용량은 104.6kWh입니다.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34분이 걸리고, 이 완속 충전을 했을 때는 0에서 100%까지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38km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40km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7초에 불과합니다. 740i 모델에 비해서 무게는 400kg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그런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i7 모델이 0.7초가 더 빠릅니다. 어쨌든 출력도 높고 무엇보다 이 전기차의 최대 토크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순발력이 대단한 거죠. 자, 일단 디자인적으로 740i와 i7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이 선사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휠 디자인 정도 외관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7만의 특권이 있는데 BMW 7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투톤 컬러는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색상 조합이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컬러가 있고, 이 4가지 컬러를 통해서 투톤을 만드는 거거든요. 베이스가 되는 컬러를 아래쪽으로 배치할 것이냐 위쪽으로 배치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배치에 따라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 어색한 느낌까지 자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 다만 투톤 컬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눈에 더 많이 띄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i7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시도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위아래만 투톤이 아니라 마치 롤스로이스의 코치라인처럼 한 줄 쫙 가있는 선이 있거든요. 이 획도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승했을 때 느꼈었던 i7 모델과 740i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의 유무였습니다. 사실 셰시의 전반적인 구성은 동일한데 어쨌든 i7 모델 같은 경우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코너에서 롤을 억제해주는 시스템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7 시리즈처럼 크고 무거운 자동차, 특히나 i7은 그게 훨씬 더 심하겠죠. 이런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기울어짐을 막기 위해서 전기 모터로 안티롤바를 꾹꾹 눌러주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i7에는 들어가 있고 740i 모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740i 같은 경우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i7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롤에 대한 저항력은 사실 일반적인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좋아요. 그런데 i7은 어쨌든 자동차가 받는 하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를 별도로 넣어 놨습니다. 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셰시에 있어서 두 모델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4천만 원 정도 납니다. 4천만 원에 뭐 실질적으로 고급스러움이나 누릴 수 있는 편의 장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힘이 센 전기차냐, 후륜구동 가솔린 모델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7 시리즈 정도는 직접 운전하기도 하지만 쇼퍼 드리븐이라고 하죠. 기사를 두고 뒷좌석에 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사를 두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i7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기차를 살 때 가장 큰 고민은 결국엔 충전이거든요. 그런데 기사분이 별도로 계시다면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어디에서든 충전을 끝마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어쨌든 자동차 스스로 내는 소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고 안락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40i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1억 7천만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자동차죠. 그런데 경쟁 모델들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플래그십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지만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i7과 비교했을 때 뒷좌석에서 느끼는 호사스러움, 고급스러움, 그리고 앞좌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은 4륜 구동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눈길에서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눈길에서 강한 거는 구동 방식이 아니라 타이어의 차이거든요. 눈길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타이어만 교체해도 4륜 구동 모델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판매가 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조금 더 라인업을 확장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자, 일단 3월에는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740D X드라이브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740D X드라이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3.0L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돼서 299마력, 최대 토크는 68.3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8초고 가격은 1억 5,8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40i 모델보다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이 들어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4륜 구동 시스템까지 붙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걸 보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740i 모델보다는 옵션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월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750e X드라이브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 직렬 6기통 엔진에 197마력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됐습니다. 시스템 출력은 489마력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8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 성능이 50%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87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이라면 배터리가 가득 차 있으면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엔진 한 번 안 돌리고 출퇴근도 가능할 거예요. 자, 가격은 1억 9,2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입니다. 740i 모델보다는 위급이고 i7 바로 밑에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안 내연기관 모델의 7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i X드라이브, i7 X드라이브 60 모델의 자세한 정보는 BMW 홈페이지 카탈로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린 디젤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면 이 4가지 모델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나에게 맞는 7 시리즈 선택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BMW 7 시리즈가 더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 모터그래프 유튜브 채널에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 그리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소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